박열 선생님의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출소 이후에 지팡이 짚고 계셨었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 다리를 이렇게 조금 불편해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보증으로 한 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상상하기로는 사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일본에 대한 그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감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박열 선생님을 뭔가 그 이렇게 그 수용소에 계시면서도 뭔가 되게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고문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리가 불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고 실제로 그 박열 선생님 책에 보면은 그 항상 냉수 마찰하시고 육체가 망가지지 정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리를 어느 정도로 불편해야 할까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연출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이렇게 실제 고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막 엄청 많이 불편하신 정도로 연기하지는 않았어요. 엄청 많은 역할을 맡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중간에 나오는 1막 마지막과 2막 초반에 나오는 그 일본 나쁜 놈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셨겠지만 고토 후미오라는 당시에 1923년 당시에 일본에서 경무국장,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청장 정도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천황의 경찰이다 라고 이제 떠들고 다녔던 그런 인물인데요. 실제로 이 인물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그 순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비열함, 제가 그렇게 비열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비열함들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태성이란 인물, 그리고 다른 이제 박열 열사님이나 가네코미코 이런 다른 인물들과는 좀 차별성을 두고 싶어서 그런 거에 관한 악역에 관한 그 연구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악역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앞으로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악역으로 한번 캐스팅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립운동이라는 게 목숨을 걸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지만 김중환은 특히 뒤가 더 없다, 뒤가 진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홍진유는 행동이 거칠고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친구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규칙과 계산들이 있고 그리고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중환이 불령사 동인들 모르게 폭탄을 구매하려 했고 이 폭탄으로 무언가 거사를 벌인다면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죽겠다. 살아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화도 내고 때릴 것처럼 말려도 봤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회유하는 방법으로 좀 더 설득을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홍나연이 생각하기에 그 장면이 가장 저희 극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잘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독립투사였던 박열 선생님과 독립투사였던 박문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람 박열 그리고 사람 박문자를 담고자 했던 그런 다미로 작가님의 그 의도가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정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시기에 만났을 때 박문자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냐라는 그런 질문에 다미로 선생님께서 이제 고생했어 라고 이제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희 극에 어떤 색깔을 정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문자 선생님한테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박열에게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고생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커가면서 저희 작품에서는 이제 후세 아저씨를 만나지만 실제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박열에게 훅 그렇게 빠졌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오로지 박열에게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남겨져 있는 이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몇 년도에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상 서적이나 아니면 문헌에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박열 열사님과 같이 활동을 했고 후구회와 그리고 불령사에서 함께 독립투쟁을 했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물론 많은 장면에서 정태성으로서 나오진 않지만 이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저희 작품의 작가를 맡아주셨던 다미로 감독님께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연출님께도 마찬가지로 되게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홍진유는 이 박열의 선택이 되게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지만 박열을 치면서 응원하고 싶었고 적어도 박열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자. 그래야 이제 서로가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일 텐데 너무 슬픈 모습을 보이면 박열이 용기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극에서 좀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동지로서의 이 가네코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대본으로 따지면 사실 가네코는 불령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대본상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거기서 그냥 뭐 대사 한마디 추가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불령사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래도 같이 뭔가를 그래도 좀 나누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조금이라도 서사를 좀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잘 보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좀 직접적으로 나와 있던 해석 말고 제 개인의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박무자 스님이 조선에서 만세운동을 보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되게 저희 새로운 나비로 가사에서도 나오는데 나보다 더 힘듦에도 웃는 이들을 보며 그래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 얼핏 싶어서 다미로 스님한테 이게 혹시 만세운동 보고 그거냐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세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손짓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보고 나비도 참 연약하고 얇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갯짓으로 정말 어디든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무자 스님한테도 나비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